이 블루투스 오디오 코덱을 봐도 FTX 로스리스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거 로스리스 진짜로 지원하는 걸까요? 이번 리뷰를 기념해서 엄청난 이벤트, 이번 주 이벤트 풍년이네요. 안녕하세요. 개발자 추진 리뷰어 영재비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4입니다. 이거 국내 최초 리뷰인가요? 이 모멘텀 TW3가 2022년 4월에 리뷰했으니까 거의 2년 만에 새 제품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출시한 MTW3가 상당히 큰 변신을 했었죠.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나이저에서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적용해서 이번에 모멘텀 TW4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부터 조금 달라졌어요. 이 판매 가격이 살짝 올라가서 41만 9천원이라고 합니다. 박스 사이즈는 작아졌습니다. 박스를 열면 간단 사용 설명서가 나오고 바로 제품이 보입니다. 이 제품 처음 사용할 때는 약 15초 정도 이 충전잭을 꼽아서 충전해준 다음에 이어버드를 꺼내서 사용하면 됩니다. 액세서리를 먼저 좀 볼게요. 아래 종이를 들어보면 나오고 여기에 USB A to C 타입 케이블이 나옵니다. 제나이저 로고가 있네요. 그리고 아래는 이어팁과 이어핀이 종이에 쌓여 있습니다. 총 4가지 사이즈 이어팁과 3가지 사이즈 이어핀을 제공합니다. MTW4는 화이트 실버, 블랙 그라파이트, 블랙 코퍼 이렇게 3가지 컬러로 출시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MTW3와 가장 다른 블랙 코퍼 색상이 가장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블랙 코퍼 색상을 준비해봤어요. 이 충전 케이스 컬러부터 코퍼 색상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당연히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MTW3의 케이스와 비교하면 색상 외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이 디자인 변화는 거의 없어요. 이어버드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 이어버드도 디자인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른 점 찾기가 힘들죠. 그런데 여기 이어팁 모양이 조금 다르네요. 그리고 여기 이어팁을 빼보면 이 노즐의 메쉬가 조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음이 좀 더 잘 나오는 메쉬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이어팁도 우레탄 폼이 있는 팁에서 고무막이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어버드는 IPX54 등급 방진 방수를 지원합니다. 제가 착용한 모습도 익숙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번 MTW4는 퀄컴의 최상급 칩 S5 제너레이션 2를 탑재했습니다. 블루투스 버전은 5.4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MTW3 연결 안정성이 조금 문제가 있었죠. 이번에는 퀄컴과 함께 안테나 튜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제가 받은 제품은 아주 안정적으로 연결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결 속도도 확실히 개선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MTW4를 위해서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도 구매를 했습니다. 자, 연결 속도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4 커넥티드, 3 연결됐고 4는 이미 멀티포인트 연결됐고 3는 이번에 연결됐습니다. 직접 테스트 해보니까 연결 속도에서도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이 S5 Gen2 칩 성능이 정말로 좋아졌나 봅니다. 그리고 보셨다시피 멀티 페어링과 멀티 포인트 지원합니다. 이렇게 2대 연결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번 MTW4 지원 코덱은 기본 SBC, AAC, FX 지원하고 FX 어댑티브, FX 로스리스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블루투스죠. LE 오디오와 LC3 코덱도 지원합니다. LC3 코덱이 갤럭시 S23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블루투스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이 방송 찾기 오라캐스트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오라캐스트 수신이 된다는 건 LE 오디오에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거 삼성에 참 할 말이 많지만 다음에 할게요. 오늘은 제나이저 리뷰니까. 그리고 레이저 블루투스 설정에 들어가 보면 바로 이렇게 LE 오디오 브로드캐스트 메뉴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브로드캐스트 소스 추가하기가 있죠. 이걸 클릭해보면 브로드캐스트 송신하는 걸 찾아서 오라캐스트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오라캐스트를 방송할 수 있는 송신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수신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보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갤럭시 S24와 일부 삼성의 스마트 TV에서 이 오라캐스트 방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오라캐스트가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 것이 기존 갤럭시에서는 블루투스 최대 2대까지 연결을 지원했어요. 2대를 들을 수는 있었죠. 그런데 TV 같은 건 어떤가요? 이 TV 같은 경우 블루투스가 연결되면 다행이고, 그리고
블루투스 기기 한 대밖에 연결을 못합니다. 하지만 오라캐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TV에도 블루투스를 여러 대 연결해서 동시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건 빨리 지원되는 기기가 많아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곳에서 이어폰 끼고 음악 듣다가 방송 못 들으면 비행기 놓치고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기 중에 음악 못 듣죠. 이어폰 못 꼽잖아요. 하지만 이 오라캐스트가 보급이 잘 되면 공항 같은 곳에서 오라캐스트로 방송해주고 사용자는 방송 추가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악 듣다가 이어폰에서 방송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비행기 놓칠 걱정 없이 아주 편리해지겠죠. 이건 정말 시급히 도입이 되어야 하는 기능이긴 해요. 그런데 이 MTW4는 현재 수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딜레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기본 359ms, Z 폴드 기본 215ms, 빠르네요. 그리고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아이폰 109ms, Z 폴드 38ms까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컨트롤 앱에서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이 오디오 해상도가 있는데 오디오 해상도를 클릭해 보면 저지연 메뉴가 있어요. 이 저지연은 FTX 어댑티브에서 지원하는 로우 레이턴시로 알고 있는데 신기하게 갤럭시에서도 되긴 되더라고요. Z 폴드에서 120ms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게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레이저 40 울트라에서 측정해봤습니다. 먼저 FTX 어댑티브 HQ는 328ms, FTX 로스리스는 322ms로 측정되었어요. 어느 정도 버퍼를 확보해서 연결 안정성을 좋게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FTX 어댑티브 로우 레이턴시는 170ms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LC3 코덱 연결이 궁금하긴 한데 아직 LC3로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펌웨어로 연결되기를 바라봅니다. 구동 시간을 보겠습니다. 이어버드 단독 ANC를 끄고 최대 7.5시간 음악 감상이 가능하고 ANC를 켜면 최대 7시간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이건 배터리 소모량이 적네요. 그리고 케이스 충전이 꽤 많이 됩니다. 케이스 충전을 포함하면 최대 30시간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FTX 어댑티브나 로스리스를 쓰면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통화 성능입니다. 정확한 음성 픽업을 위해 이 한쪽에 3개씩 총 6개 마이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통화 성능은 어떨지 통화 녹음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양립입니다. 저는 지금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3 TW3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양립입니다. 저는 지금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4 MTW4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양립입니다. 저는 지금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3 MTW3를 적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네, 양립입니다. 저는 지금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4 MTW4를 적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이 통화 녹음 어떠셨나요? 일단 볼륨이 MTW3보다 살짝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볼륨이야 받는 쪽에서 올리면 되니까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제가 듣기에는 MTW4가 소리가 되게 깨끗하게 들리더라고요. 이 조용한 환경에서 소리가 진짜 깨끗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목소리가 살짝 먹는 느낌이긴 한데 외부 소음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외부 소음 차단을 제대로 시킨 것 같습니다. 다음 AN 성능을 보겠습니다. 제나이저가 MTW3에서 AN 성능이 많이 좋아졌었죠. 이번 MTW4도 개선한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테스트하기로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 칩을 바꿔서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배터리 사용량을 보면 차이가 크지 않았잖아요. 그걸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AN 사용하고 고음질 코덱까지 쓰면 이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져서 이 AN 성능을 좀 많이 높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AN 성능 비교 녹음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다칠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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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신가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약간 좋아진 것이 체감되긴 합니다. 큰 차이는 아니고요.
조금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느 정도인지 측정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이 파란색 MTW3, 빨간색이 MTW4예요. 점선은 오프 상태, 차음성인데 거의 비슷하죠. 여기 실선, ANC 성능은 두 제품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MTW3는 극저음 감소에 포커스를 맞췄고 MTW4는 저음과 중음까지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조금 다를 뿐 전체 감소 레벨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체감해가기로 투명도 모드도 비슷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좋아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아주 조금 좋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사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나이저를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사운드죠. 이 MTW4 사운드 역시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가격이 40만원 수준으로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60만원대 제품들을 보다 보니까 이거 최신 칩에 로스리스 코덱까지 탑재했는데 이 가격이니까 그래도 MTW4가 낫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운드 역시 MTW3하고 비교하면 가장 쉽게 이해되겠죠. 아무래도 이 MTW3 사용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거 기변을 위해 궁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7파이 트루 리스폰스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탑재했습니다. 드라이버는 동일해요. 먼저 MTW3와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 측정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니어 타겟이 적용된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MTW3, 빨간색이 MTW4입니다. 이거 큰 차이는 없죠. 살짝 밸런스의 차이가 보이죠. 이 저음이 살짝 올라가고 고음의 딥 주파수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음, 보컬에 조금 더 힘이 실리면서 깔끔해졌어요. 그리고 저음도 살짝 두툼해진 느낌이 듭니다. 저음의 양이 조금 증가했어요. 그리고 곡에 따라서 이 킥드럼의 어택이 살짝 부드러워지기도 했어요. 다음 로우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로우 그래프를 보면 많이 비슷하죠. 여기 고음 피크가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조금 더 타겟 라인을 따라가네요. 그리고 중저음에서 살짝 차이가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운드에서 큰 변화는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FTX 로스리스 코덱이 탑재되었습니다. 제가 로스리스가 되는 기기를 찾아보니까 이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가 한국에 정발되었더라고요. 스마트 컨트롤 앱에서 설명 먼저 진행해 주시고요. 이 설정에 들어가 보면 오디오 해상도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 보면 로스리스가 보이죠. 이걸 선택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헤드폰을 한번 재부팅 해줘야 돼요. 케이스에 넣어서 재부팅을 한번 하고요. 다시 이어폰을 꺼내서 음악을 재생해보면 FTX 어댑티브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개발자 모드 들어와서 이 블루투스 오디오 코덱을 봐도 FTX 로스리스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로스리스 진짜로 지원하는 걸까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FTX 로스리스는 말 그대로 무손실 코덱이거든요. FTX 어댑티브나 LDAC, LDAC 코덱은 최대 24비트 96kHz까지 지원하죠. 그런데 전송할 때 압축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손실도 발생하고요. 이때 FTX 어댑티브는 전송 비트레이트가 최대 860kbps가 나오고 LDAC는 최대 990kbps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고음질 24비트 96kHz 음원은 무손실로 전송하지는 못해요.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한 FTX 로스리스 코덱은 전송 비트레이트가 이 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먼저 스냅드래곤 8 젠 1 칩셋 기준으로 최대 1.2Mbps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 8 젠 2 칩셋 기준으로 최대 1.4Mbps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무손실로 전송할 수 있는 음원은 16비트 44.1kHz입니다. 이 규격은 CD 음질이죠. CD 음질을 블루투스를 통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손실로. 제가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FTX 로스리스를 듣고 싶으면 16비트 44.1kHz 무손실 음원을 재생해야 한다는 거죠. 24비트 음원을 재생하면 로스리스가 아닌 어댑티브로 작동하더라고요. 다행히 이렇게 애플뮤직에 한국 음원들을 보면 16비트 44.1kHz 음원이 많습니다. 자, 무손실 16비트 44.1kHz 음원이죠. 이거를 재생하고 스마트 컨트롤 앱을 가보면 FTX 어댑티브가 나옵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44.1kHz인데 FTX 로스리스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16비트 44.1kHz 음원을 재생해야 FTX 로스리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간혹 이런 16비트 48kHz 음원을 재생해도 이렇게 로스리스로 계속 재생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이런 24비트 44.1kHz 음원을 재생하면 바로 이렇게 FTX 어댑티브로 바뀝니다. 보셨죠? 드디어 무선으로 무손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갤럭시로는 들을 수 없어요.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지원하는 폰들이 많은데 한국 정부활은 이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입니다. 그런데 이 폰도 최적화에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앱을 보면 5핸드 이퀄라이저도 지원하고요. 기본 프리셋도 이렇게 여러가지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 개인 설정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걸 진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볼륨 설정 먼저 하고 이 스트링 볼륨 조절하는 거, 스트링을 잘 들을지 스트링 볼륨 조절하고, 그 다음은 드럼 소리로 저음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낮은 레벨에서 EQ를 조정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조절을 해보면 이런 맵이 나와요. 이 개인 설정을 해보니까 이 볼륨 낮추고 들을 때 훨씬 더 생생한 사운드를 들려주더라고요. 이 사운드 개인 설정을 해보시면 또 재미난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나이저에서 출시한 4세대 무선 이어폰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4를 살펴봤습니다.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3에서 이 사운드와 ANC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MCW3부터 워낙 사운드가 좋았었죠. 이 제나이저 시그니처 사운드를 더욱 돋보일 최고의 칩을 탑재해서 FX 로스리스를 지원하고,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연결 안정성과 배터리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기능적인 면에서 많은 개선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사전 예약 진행 중이고 3월 1일 정식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판매 가격은 41만 9천원인데 제가 무려 3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리뷰를 기념해서 엄청난 이벤트, 이번 주 이벤트 풍년이네요. 제나이저에서 모멘텀 TW4를 색상별로 한 대씩 총 3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엄청나죠? 이번 댓글 이벤트는 유튜브에서 바로 진행할게요. 여기 아래 고정 댓글 잘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 알림을 위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해놓으셔야 이 당첨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댓글 말머리에 꼭 댓글 이벤트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